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9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이란은 미국이 경제전쟁을 개시했다며 미국이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이란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강한 언쟁을 벌인 가운데 최근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이란의 무기시설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과 헤즈볼라 기지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최근 중동 평화의 경제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 이스라엘은 서한 지구의 일부를 합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이란은 미국이 경제전쟁을 개시했다며 미국이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이란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6월 7일 미국의 이란 최대 석유화학 업체인 페르시아 걸프 석유화학 PGPRC를 상대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PGPRC는 이란 석유화학 생산 능력의 40%를 차지하고 이란 석유화학 수출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혁명 수비대의 자금을 고갈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자금 고갈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테러 지원, 인권 침해 등 범죄 활동에 대한 이란의 지원 또한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지 시간 6월 10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최근 이란이 농축 우라늄 생산을 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then, has Iran made good on any of its announcements in terms of increasing its production of uranium? Yes, the production rate is increasing. Pace of production fluctuates. Production is one thing, but they can use it for dilution, for R&D. So we cannot tell when it comes to the ceiling. 같은 날 10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을 향해 경제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독일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리프 장관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전쟁 개시를 선언했다며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경제전쟁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계속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공연한 위협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리프 장관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핵 보유 능력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이 이란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شما باید سوال بکنید از رژیمی که دارای سلاح هسته‌ای هست آقای نتانیاهو کنار نیروگاه دیمونا که مرکز ساخت سلاح هسته‌ای اسرائیل می ایسته و میگوید ما ایران رو نابود خواهیم کرد. اون سوال رو باید جواب بده. 같은 날 10일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을 통해 자리프 장관이 거짓말을 했으며 이란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Zarif is lying again. Iran is the one that openly threatens every day to destroy the state of Israel. Iran continues to entrench itself militarily in Syria, and today the IAEA reports that Iran is accelerating its nuclear program. I repeat, Israel will not allow Iran to develop nuclear weapons that threaten our existence and endanger the entire world. 그리고 현지 시간 6월 13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에서 유조선 두 척이 피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피격은 지난 5월 12일 이후 한 달 만에 또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피격은 일본 아베 총리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만난 당일에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피격 선박 두 척 중에 한 척이 일본 해운사가 운영하는 선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공격 배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미국은 이란이 피격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피격이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하는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공격으로 보이며 미국, 이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강한 언쟁을 벌인 가운데 최근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이란의 무기 시설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과 헤즈볼라 기지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6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일간지 아사르크 아라삿에 따르면 시리아 반군인 민족해방전선은 이스라엘과 맞닿은 시리아 국경을 따라 이란의 군사장비 시설이 확인됐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족해방전선은 핵 또는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란산 단거리 탄도미사일 파테 110과 이란산 주력전차인 줄피카 그리고 러시아제 스커드 미사일이 있는 무기 창고를 파악했고 그에 대한 자세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란의 무기 창고가 다마스쿠스 남부와 홈스의 동부, 알레포의 알사피라에도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해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공습으로 인해 그들의 본부를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수도 북부 산악지대의 미공개 장소로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인 6월 12일 새벽, 이스라엘은 시리아 남서부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시리아 국영산하통신은 시리아 방공호가 다수의 미사일을 격추했으며 이번 공격은 사상자 없이 물질적인 피해만을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의 목표물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친이란 성향의 레바논 테러 조직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기지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공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동 평화의 경제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 이스라엘은 서한 지구의 일부를 합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6월 8일 데이비드 프리드먼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특정 상황 안에서 서한 지구의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를 합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한 지구는 1967년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후 점령한 지역이며 이후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유엔은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드먼 대사는 유엔의 결의안이 팔레스타인의 서한지구와 동예루살렘 전체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은 서한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리드먼 대사의 이번 발언에 대해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이브 에르카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사가 바레인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제공해 주었다면서 미국의 계획은 점령지 합병에 대한 것이며 이는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리아드 알 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은 프리드먼 대사의 발언은 네타냐후 총리가 합병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일어나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4월 총선 직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서한 지구의 정착촌을 합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중동 평화안에 맞서 대중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랍국들이 미국의 바레인 컨퍼런스에 참석하더라도 여전히 팔레스타인의 국가 건설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6월 9일 이스라엘 서한지구의 알비레시에 팔레스타인 정당들과 시민단체 및 일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들은 6월 말에 열릴 바레인 컨퍼런스에 맞춰 팔레스타인 대중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고위 인사인 아부 유셰프는 이번 시위가 팔레스타인 내부가 아니라 마찰 지점인 이스라엘 검문소에서 열릴 것이며 전 세계 팔레스타인인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6월 25일과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리는 경제 컨퍼런스에서 중동 평화안의 경제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를 일절 거부해왔습니다. 현재 이들은 바레인 컨퍼런스 또한 보이콧하고 있으며 아랍국들에 대해서도 참석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은 컨퍼런스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요르단과 이집트, 모로코도 참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레바논은 컨퍼런스를 보이콧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사우디와 바레인을 미국의 음모에 가담한 변절자라고 비난하며 컨퍼런스 개최를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 의사를 밝힌 국가들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요르단 국왕은 제러드 큐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의 회담 자리에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6월 초 카타르 외무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해결책을 팔레스타인에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레카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총장 또한 이번 바레인 컨퍼런스는 큐슈너에게 큰 좌절과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아랍 국가들은 모두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